옛날 옛적 한국의 증평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감꽃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으며 마을 주변의 산과 논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감꽃이는 효녀로 유명했으며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생활했지요. 어느 날 감꽃이는 마을 근처의 신비로운 호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마을의 가장 깊숙한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호수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의 물에 7번 얼굴을 비추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감꽃이는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감꽃이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무성한 숲을 지나고 가파른 언덕을 넘어 마침내 그 신비로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잔잔했습니다. 감꽃이는 호수 주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 감탄하며 조심히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사방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감꽃이는 호수에 얼굴을 비추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모님께 건강과 행복을 주소서 라고 말하며 7번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물결이 일면서 호수 중앙에서 커다란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꽃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연꽃 한가운데에는 은빛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거북이는 감꽃이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올 정도로 효심이 깊으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었노라. 그리고 거북이는 그녀의 손에 빛나는 진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진주는 너의 부모님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꽃이는 기쁜 마음으로 진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기대대로 진주는 부모님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감꽃이의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그 후 감꽃이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전해지며 증평의 신비한 호수는 효심 깊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감꽃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평의 전설을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마산 지역은 아직도 고요한 숲과 깊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던 시절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곳은 벨벳처럼 검은색이 감도는 검은 산이었다. 이 산은 그 어떠한 길잡이도 두려움을 떨게 만들 만큼 장엄하고 적막했으며 사람들은 이 산을 마산 지역의 수호자로 여겼다. 전설에 따르면 검은 산에는 금비라는 이름을 가진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금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천년의 지혜와 자연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났으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새 푸르른 식물과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 마산의 사람들은 금비를 숭배하고 그녀를 위해 매년 단오절이면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날만큼은 누구도 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평소에는 검은 산을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마을 광장에 모여 그들의 기바타로 아름다운 춤을 추며 금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렇듯 평화롭던 마산 지역의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마을 근처에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우물에 물이 흐릿해져갔다.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검은 산의 수호자인 금비가 무언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젊고 용감한 사내 유건이 나타났다. 유건은 마산의 주민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지에서 자라났다. 돌아온 그는 마산을 구하기 위해 검은 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는 결국 그를 응원해주기로 했다. 검은 산에 들어선 유건은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 날을 헤맨 끝에 그는 금비가 있는 산신의 동굴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는 금비가 어딘가 모르게 아파 보였다. 그녀는 유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이곳도 곧 파괴될 것이다. 외지에서 온 검은 마법사가 나의 힘을 빼앗으려 하고 있단다. 유건은 지혜롭고 태어난 금비의 모습을 보고 눈에며 죽음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떨쳐냈다. 그는 금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곧 마을로 돌아가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법사를 물리칠 방법을 궁리해냈다. 며칠 후
마산 지역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 유권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마법사의 의신처를 찾아냈다. 그가 내외로 뿌려놓은 흑마법을 부수고 나무에 걸어둔 부적마저 제거했다. 금비의 힘은 조금씩 되돌아왔고 마법사는 점차 더 강한 저항을 하지 못했다. 결국 유건은 검은 산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비밀의 무기를 사용하여 마법사를 물리쳤다. 그 무기는 다름 아닌 마산 사람들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그들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마산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으며 금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수호자로 그곳에 머물렀다. 유건은 마을에서 영원히 기억될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마산의 사람들은 매년 단오절마다 검은 산과 그 전설적인 수호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축제를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쯤 백제의 아름다운 도시 공주에는 무성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그 숲 한가운데에는 마법의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아무도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이곳에서 공주인 소나를 낳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약해졌습니다. 소나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공주의 여러 의무를 수행하며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소원했습니다. 어느 날 소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이런 소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마법의 연못으로 향해 비밀스런 소원을 빌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나는 새벽 일찍 숲으로 나가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법의 연못이여, 제발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갑작스레 연못의 표면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그녀는 확신할 수 없는 기적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소나의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주민들은 놀라운 변화에 감격하며 그녀의 소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나와 어머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공주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나는 그때부터 마법의 연못을 더욱 흥미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못의 비밀을 풀고 싶어졌고 또 다른 소원들을 빌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못을 찾아가 본보기로 자신의 소박한 소원을 한 가지씩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소나의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연못의 힘이 남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몇몇 주민들은 소나에게 경고하며 연못과 거리를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나는 고민 끝에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빌고 마법의 연못과 작별을 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연못을 찾아가 마지막 소원으로 말했습니다. 공주의 평화와 번영을 주십시오. 그 순간 연못은 다시금 환하게 빛났고 소나는 마법의 효과를 기대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공주는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소나는 연못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아는 강인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공주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마법의 연못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영동지역 깊은 산 속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바람이 요정과 아침 안개 속에 숨은 마법의 사슴이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필요할 때마다 산신령께 기도를 드렸다. 그 중에서도 한 소년 이름하여 준수는 이 산에 관한 전설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언제 어디서나 모험을 갈망하던 준수는 어느 신비로운 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사슴 모형 목걸이를 부적처럼 목에 걸고 친구인 수지와 함께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이른 아침 안개에 쌓인 산 속으로 들어가며 두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솔솔 불며 나뭇잎들이 춤을 추는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다. 그 물은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이 비쳐 보였다. 두 사람은 호수 옆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도시에서의 번잡한 삶을 잊었다. 준수는 호수를 바라보며 더 깊은 신비를 찾고 싶어 했다.
그때 수지가 호수 저편에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만 들어본 금빛 깃털이었다. 준수와 수지는 깃털을 잡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깃털은 그들의 손이 닿기 직전 바람에 날려 호수 중앙으로 이동했다. 호수를 건너기에는 물살이 너무 강했고 걸어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기를 가지고 먼저 신뢰를 보여주면 이 산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노인의 조언을 들은 준수와 수지는 깃털이 향한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호수 중앙에서 작은 물보라가 일어나고 그 사이로 알 수 없는 빛의 다리가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 깃털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깃털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마치 깃털이 속삭이는 듯 그들은 산의 영혼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느꼈다. 산속 모험을 통해 준수와 수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용기와 믿음을 시험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산을 찾아가며 모험에 나서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정신은 더욱더 깨어났고 산은 그들에게 따뜻한 친구로서 매 순간 함께했다. 영원히 지속될 그들의 우정과 모험은 산속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 계속되었다.